여러분은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에게 직접 듣는 정치 이야기, 나는 정치인이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님과 함께 심도 있는 정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의왕시 과천시 출신 신창현 의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의원님 이제 12월입니다. 네. 마지막 달인데 올해 집중했던 정치적인 행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성과를 본 것도 있고 네. 아직도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을 네. 발의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대마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걸 금지하고 있었는데 뇌전증이라고 우리가 흔히 간질이라고 부르는 간질, 뇌전증. 예. 그 뇌전증을 앓는 아이의 어머니가 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칸나비디올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대마 오일로 만든 의료 약인데 그걸 해외에서 직구를 해서 아이에게 복용하려고 했다가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몰랐던 거죠. 그게 이제 마약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런데 엄연한 그 현행법에 이제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구속됐다가 이제 그 정상을 알고서 풀려나시긴 했는데 그런 분이 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마약류 관리법에 대마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용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들여와도 네, 법에는 금지가 돼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마약은 의료용으로 허용을 하는데 왜 유독 대마만 금지하느냐. 그래서 그것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해를 넘기지 않고 통과돼서 대단히 보람 느낍니다. 의원님,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심각한데 네. 제가 좀 유심 있게 봤던 보도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으셨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작년 3월에 제가 미세먼지 특별법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래도 해를 넘겼지만 통과돼서 총리실에 미세먼지 대책 기획단이 만들어졌는데 뭐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20여 년 전에 총리실에 수질 개선 기획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수질 오염이 심각해서 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기획단이었는데 그때 조직의 규모에 비하면 미세먼지 대책 기획단이 좀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겠냐. 물론 지자체에서 이제 파견도 받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처음부터 이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의 진용은 좀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도 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구성한 특별위원회고 또 기획단이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은 좀 갖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안들이든 지금 현실에 존재하지만 그 법안들이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시고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2019년에도 좀 집중하게 될 법안들 혹은 정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올해 처리 안 되면 이제 내년으로 또 과로사방제법 넘어가니까요. 끝까지 매달리고 또 제가 사회적인 문제를 특히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을 법안들을 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이번에 채용 비리가 많은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그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빨리 처리하면 그런 채용 비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고 피해 책임이나 배상이 굉장히 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발생하는
예, 그 주차장도 그렇고 학교 또 운동장. 학교 안에도 차 많이 세우거든요. 그렇죠. 또 아파트 단지 안도 그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서도 차량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나 소유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냈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인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네. 더 고스란히 분쟁은 이제 국민들이 떠안아야 되는데 하루빨리 그런 법안들이 좀 정확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좀 빨리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금 손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는 아직도 느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답답하시겠어요, 의원님께서도. 국회를 밖에서 말씀하실 때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시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 빨리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면은 또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한 법들을 통과되는 걸 보면서도 제가 그걸 깨닫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되기는 된다. 예. 네. 그런 부분 종합해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경제가 무척 어려우시죠?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그것이 하필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져서 더욱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 경제는 체질을 바꾸는 전환기, 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걸 견디고 참으시면 새로운 경제 체질로, 어떤 경제 체질이냐, 대기업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가 아니라 중소기업, 내수시장 소비 중심의 경제 체질로 바뀌면 다시 좋은 시절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창현 의원님과 함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새로운 법안을 막 만들기보다는 현재 있는 법안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혹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또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세심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의 개인적인 행보는 어땠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개인적인 정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셨던 의례적인 말씀이었는데 사표를 냈고 그것이 제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됐습니다. 신창현 의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